조산기 있는 임산부에게 맥주병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라는 못된 시누이 응징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망가디 사연 오만사입니다. 저의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못된 시누이 편 두 번째 사연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주부입니다. 지금 임신 6개월인데 자꾸 병원만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말씀 하시네요. 위험하다고. 임신 5개월부터 자궁이 3cm가 열려 있어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모나 태아에게도 위험하니 절대 안정해야 하고 걷거나 서 있거나 해선 안 되고 외출이나 여행은 삼가해야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도 신신당부하고 이건 보호자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더 이상 자궁이 벌어지지 않도록 독하고 강력한 약을 응급 처방하는데 태아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산모에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와야 한다며 의사 선생님은 남편에게 강조 또 강조해서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후 정기 검진으로 다시 병원에 갔을 때 큰일 나겠다며 당장 응급 처치해야 된다고 바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의사 선생님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처음 경험이라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더 나빠졌냐고 정녕 지금 아기가 나오면 살 수 없다고 벌써 5cm가 벌어졌다고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간단한 설거지 정도죠. 그런데 그나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며 입원해서 독하더라도 자궁 수축해주는 약을 계속 맞아야 하고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며 변비도 생기면 안 되니 철저하게 먹는 것도 주의해 주셨습니다. 만일 이번 첫 아이가 조산하게 되면 살기 힘들고 계속 자궁 무력증에 습관성 조산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바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절대 누워 있기만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가능한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까지 했죠. 남편은 저를 입원시키고 시댁 식구들에게 알렸어요. 시댁은 시숙님, 손이 동석, 손이 시누이, 그리고 시부모님이 계시고요. 남편이 걱정이 많이 되어서 힘들어하니 남편 누나인 손이 시누이가 그랬답니다. 원래 의사들은 별것 아닌데도 최악의 경우만 얘기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요. 물론 걱정을 많이 하니까 잘 될 거라는 위로의 말로 했을 거라 봅니다. 옛날에는 유난을 떨지 않고도 아기 잘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그랬다네요. 다 그러면서 아기 낳는 건데 모두 이상 없이 잘 낳고 잘 살았다면서 병원에 괜히 가서 무서운 소리를 듣는답니다. 시어머니 말씀인즉 의사 선생님이 뭘 하냐고 자기 병원 버리하느라고 무서운 소리 해야 입원하니까 그런 거라고. 병원 안 가도 아기 잘 낳으니 입원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답니다. 뭔 괴소리야? 아무튼 남편은 괜찮다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는지 저에게도 시모와 자기 누나가 그랬다면서 그대로 얘기해줘서 알았고요. 하여간 남편이 어지간히 걱정하니 어지간히 개념 없는 말을 늘어놓은 모양이에요. 참고로 저와 시누이 나이 차는 11년이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 없기도 했지만 누가 손이 시누에 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이번 해 있으니 신우이가 병문안 왔어요. 시어머니는 온다 안 온다 말씀도 없으시고요. 낮에는 남편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동생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동생이 잠깐 볼일 보러 나간 사이 신우이가 왔어요.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내가 왔으니 좀 앉아봐라. 남이 보면 중병 걸린 줄 알겠다. 일어나 좀. 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소변도 누워서 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의사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복압 때문에 자궁에 영향이 가니 절대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마치 내가 쓸데없이 꾀병이나 부리고 있는 것처럼 쌩쌩한 것 같고만 손윗사람이 왔는데 누워만 있다는 오만스러운 표정. 별것 아니면서 임산부 유세 떨고 있다는 듯한 묘한 안이 꼽다는 듯한 그 표정. 병원에 괜히 와서 자기 동생 쓸데없이 고생시킨다는 듯한 얄밉다는 듯한 표정. 그때 간호사가 상태를 체크하러 들어왔습니다. 신우이가 저보고 일어나란 소리에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 하냐며 여기 절대 안정이란 글자 안 보이냐며 지금 응급처치 중이다며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네요. 간호사가 어떤 관계냐며 물으면서 간단히 말씀만 나누고 가시라고 말했어요. 간호사에게 조금 창피하더군요. 아무리 신우이라지만 요즘 세상에 시대 식구들한테 이런 대우받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상황에 동생이 자리에 없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네요. 많이 속상해할 거고 친정엄마 귀에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걱정하실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더욱 경악할 일이 생겼어요. 신우이가 병문안 온답시고 먹기 좋은 거라며 홍시를 내어놓는 겁니다. 조산 위험으로 응급처치 받고 있는 저에게 홍시감이라뇨. 미친 게 아니고서야 세상에나. 간호사가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서 갖고 나가세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급처치해 다니까 어서 나가세요. 간호사에게 쫓기듯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 말아라.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만 유난 떨 필요 없다. 다들 그렇게 아기 탈 없이 잘 낳으니까 너도 그럴 거다. 그러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신우이 보고 간호사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환자 앞에서 다들 잘 나으면 병원에 뭐하러 오는데 그런 말 하세요? 얼른 가라며 재촉하자 마지못해 먹쓱한 듯 하면서 가더군요. 간호사가 제 눈치를 살피는 게 참 창피하더라고요. 신우이 말인즉슨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가진부럼은 꼴값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는 말로 들렸어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 별 탈 없이 아기 잘 낳아야죠. 걱정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기가 차더군요. 마치 심술난 마귀 할멈이 왔다 간 것 같았습니다. 조산의 위험 때문에 누워서 수축량 링기를 맞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질 않나, 홍시감 먹으라고 하질 않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인간 오지나 말던지 와서 왜 해악질인지 마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시댁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남편 사촌 중에도 목사가 여럿 있고 시부모님 이야 모두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시어머님이 권사이신데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에 안 드신 게 있으시면 마귀다, 마귀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우리 손이 신우이가 마귀를 달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오길래 확인차 물었어요. 지금의 내 상태를 신우에게 말해서 알고 있는 거냐고요. 네, 아주 정확히 알고 있답니다. 몇 번이고 말해서 잘 알고 있다네요. 어이가 없네요. 미친 X가 아니고서야 저한테
내 아가의 안위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말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여차여차 했더니 자기 누나가 그럴 리가 없다고 펄쩍 뛰네요. 네, 참. 제가 더 열받으려고 하더군요. 나보고 오히려 좋은 생각만 가지랍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니, 스트레스는 누가 주고 갔는데 남편도 믿기지 않았겠죠. 마귀 같은 시누이 무슨 심술인지 이해 안 갔습니다. 정말 시누이나 남편이나 재수 없는 인간 같았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 팍팍 받은 거 생각하니 약이 올랐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 누나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아기가 생기면 쉽게 낳는 줄 안다네요. 주변에 조산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걸 못 봐서 그런다면서 저보고 이해하랍니다.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아기를 아직까지 낳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안 낳은 게 아니라 못 낳은 거랍니다. 사실 시누이 시댁에서는 장남 며느리인데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누이 시댁 쪽에서 이혼하라고까지 한답니다. 시누이한테 문제가 있어 아기를 가질 수 없답니다. 그래서 티내지 말고 모른 척 넘어가잡니다. 어휴, 세상에나 어쩜 그럴 수가. 그러면 더욱더 올케가 아기 잘 낳으라고 위해줘야 하지 않나요? 자기가 못 갖는 아기를 올케가 임신하니 질투난 걸까요? 신우에겐 처족하라 남다를 텐데 암튼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입원 후 집에 돌아와서 친정엄마와 동생이 출산할 때까지 함께 살며 제 시중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제외하곤 누워 있었죠. 누워서 동생이 머리 감겨주고 먹여주고 친정엄마가 집안일 해주셨어요. 그렇게 누워만 있자니 정말 답답하고 지겹기 그지없더군요. 최대한 산딸을 채울 수 있도록 버텨야 했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장모님과 처제가 와서 고생한다고 잠시 저를 집에 두고 식사 대접한다고 함께 나갔어요. 그 사이 어찌 알고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배가 많이 부른 것 보니 지금 낳을 때가 된 것 아니냐며 그렇게 맨날 누워있으면 아기가 커서 출산이라 더욱 힘들 거랍니다. 출산 예정일 석 달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말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직 출산일이 석 달이나 남았네요.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뭔 고생이냐. 자네 동생도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여기 와서 뭔 고생이냐며 우리 엄마와 내 동생 생각해주는 듯 하면서 은근히 긁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동생이 장모와 처제와 함께 사니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더니 기가 막히게도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러니 그만 일어나서 지금부터 아기 낳을 준비를 하랍니다. 그렇게 운동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태아가 커서 더 힘들어진다고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하네요. 친정엄마도 친정동생도 이제 고생 그만 시키고 돌려보내랍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면 건강하게 아기 낳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맥주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배가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 일부러 산딸이 다가올수록 맥주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며 운동해야 한답니다. 지금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맥주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어나랍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들 다 잘났는데 너만 그러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형님은 남들 다 하는 임신은 왜 못하시는데요? 대답해 보시죠. 왜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못 낳으셨으면서 그렇게 잘 아는 척 하시는데요?
전 눈 하나 깜짝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누워서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말했어요. 제가 남들 다 하는 임신하면서 유난 떤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는 형님은 남들 다 하는 임신 해보셨어요? 임신이란 걸 해보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대화가 통하는 거 아닌가요? 내 몸이고 내 아이 내가 책임지고 지켜요.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남들 다 하는 임신은 못하세요? 아, 정말 궁금하네요. 어디가 몸이 안 좋으신 건가요? 형님이 임신을 해보고 저처럼 조산기도 있고 해서 산부인과도 왔다 갔다 하며 힘들어 보셨어야지 저랑 대화가 통할 텐데 말이에요. 참 아쉽게도 형님이 남들 다 하는 임신을 해보지 않으셔서 제가 이모저모로 참 불편하네요. 저는 조근조근 형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벌개지면서 소리 지르더군요. 자네 지금 나한테 남들 다 하는 임신 못한다고? 네. 저는요. 결혼 10년 동안 임신 못하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형님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남들 다 하는 임신이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답해보세요. 왜 아기를 아직까지 못 낳으셨어요? 저를 배려하신다면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말씀하셔야죠.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형님의 첫 조카인데 형님 말 듣고 잘못되면 형님이 책임져 주실 건가요? 경험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으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께 꼭 빌게요. 저처럼 임신하셔서 5개월부터 조산기 있어서 병원 응급실 들락거리고 집에서 답답하게 누워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때 제가 똑같이 홍시감 들고 가서 입원은 왜 하느냐, 일어나 앉아라, 맥주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라 훈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하니 자기가 임신을 못한다고 누가 그러느냐면서 언성을 높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결혼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는 것은 불임 아닌가요? 누가 말해서 하나요? 저는 형님이 불임이라서 아이가 없는 줄 알았네요. 아니면 말고요. 그러면서 저는 소중한 내 아이 지켜야 하니까 출산할 때까지 내 아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 나타나지 마시라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셔 달라니 때마침 남편과 친정 엄마와 동생이 식사하고 집에 들어오니 바로 휘잉하니 가더군요. 마귀 같은 신우 X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저러고도 교회에선 집사님네 하면서 착한 척 위선 떨다니 비위가 상하네요. 좌우간 못된 신우이 쉬쉬하던 불임을 내 입으로 말한 후폭풍이 두려워서 남편과 친정엄마와 동생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아직 산딸이 석 달이나 남아있는 나에게 일어나서 맥주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라고 했다고요. 좀 전 일이 다시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흥분되어서 남편을 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너는 내 아기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임신도 해보지 않은 네 누나가 이런 저주를 퍼붓고 가느냐. 내가 지금 네 누나가 하던 말처럼 일어나서 맥주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맞느냐. 네 마귀 같은 누나가 내 아기를 죽이려고 드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그 소리 질러댔습니다. 남편과 친정엄마는 제가 흥분하자 놀라고 진정하라고 하고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남편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위중한 시기인데 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게 무슨 행패냐고 왜 내 딸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첫 아기라 조심해서 출산해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며
정녕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냐고.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소리 질렀더니 아랫배가 뭉치기 시작해서 겁이 나더군요. 뭉치는 정도가 다른 때와 전혀 달랐어요. 안정하면 괜찮겠거니 하면서 심호흡으로 안정하려고 애썼지만 아기가 계속 가운데로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서는 풀리지 않아서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양수가 터진 상태이고 정상대로라면 지금 나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아가 자궁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오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양수가 터진 상태라도 아직 감염이 없으니 최대한 양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다리를 올린 자세로 누워 있어야 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양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이 나아야 하는데 아기는 살릴 수 없다고요. 천우신조로 살더라도 장애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겁이 났어요. 건강하게 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신생아 응급시설이 있는 전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문의사 대여섯 명이 어떻게든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잘 버텨달라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응급실에서 입술에 물만 죽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티기에 돌입했네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가 위급 상황이라 수시로 체크하면서 조금만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고요. 담당 의사도 위급한 일이니 보호자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남편도 제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소변 참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의 착잡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산부인과 응급병동에서 버티고 버티다 우리 아기는 태어났고 바로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간 지냈습니다. 저도 전생에 나쁜 일은 하지 않았는지 정말 고마우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의 아기를 헌신적으로 돌보셨어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아기를 살리겠노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리겠다고 하시던 담당 교수 의사 선생님이야 모든 분들이 천사 같았어요. 24시간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을 볼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항상 불안했었죠. 좌우지간 지금 생각해보면 천당과 지옥이 바로 여기였구나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 덕택에 미숙아로 태어난 우리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이 지난 후 제품에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제품 속에 돌아왔으니 모든 것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못된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잊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군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그 고생하고 있을 때 시모가 병원에 와서 자기 아들만 고생한다고 하면서 아이가 잘못돼서 장애로 태어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냐며 한탄하더랍니다. 그때 속사정을 듣고도 일단 참고 계셨던 친정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시모 앞에서 남편 오라고 해서 뺨을 갈기셨다고 해요. 네가 이러려고 내 딸 데려갔냐고 했냐고. 우리 귀한 딸이 저렇게 응급실에 있는데 네가 네 어머니한테 얼마나 힘들다고 해서 징징거렸으면 감히 여기서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이런 놈에게 시집 보냈다시며 내 딸 데려갈 테니 위자료 잘 챙겨놔라 했답니다. 그리고 시모가 뭐라 하는데도 무시하고 당장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이리 데려오라고 하고 하니 시엄니가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친정아버지한테 진정하라고 하면서도 자기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때리시냐며 뭐라 했다는군요. 마침 그때 교회 장로이신 시아버지가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다른 장로들과 몇몇 집사님을 대동한 채 왔답니다.
그 자리에서 친정아버지가 그 댁은 남의 딸 데려가서 저지경으로 해놓고 기도한다고 목사님 모시고 왔느냐고. 어떻게 조상기 있어서 누워있는 애한테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라고 했느냐며. 이렇게 만든 당신 딸년 이리 데려오라고 하고 당신이 딸 교육 못 시키니 내가 참교육 하겠다 하시고 말리는 남편을 다시 한번 뺨을 갈기셨답니다. 장로와 권사라는 교회 직분이 평소 자랑이고 자기 미신 세우기 딱 좋아하셨는데 목사님과 다른 장로들이랑 집사님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 당하셨다네요. 친정아버지가 내가 어찌 키운 딸인데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느냐고 눈에 뵈는 것 없다시며 이렇게 만든 시누이 당장 부르라고 남편에게 호통치셨답니다. 아기가 잘못되거나 우리 딸이 잘못되면 어찌 책임질 것이냐며 시아버지에게 따져 물으니 시아버지는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시며 변명을 하니까 친정아버지가 다시 한번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네가 나쁜 놈이구나. 저런 상황을 왜 네 아버지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추궁을 하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왜 멱살 잡고 흔드냐며 소리 지르고 시아버지는 목사와 교인들 앞에서 체면과 유신이 깎여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안절부절 못했다는군요. 보다 못한 목사와 장로 몇 분과 집사들 나서서 친정아버지 겨우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쉽게 흥분하시는 분 아니신데 딸내미가 응급실에 서 있고 아가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한가하게 태어날 아가가 병신으로 태어나면 자기 아들 고생할 거나 걱정하고 돈 타령하는 것 보고 순간 꼭지가 팍 도셨다네요. 흥분을 가라앉히라 말리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한테 그랬답니다. 못된 시누이가 누워있는 내 딸에게 지금 당장 아기 잘 낳으려면 맥주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들 다 잘났는데 유세 떤다면서 염장을 지르고 가니 그렇잖아도 아기 잘못될까 두려워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애한테 스트레스 줘서 이 사단이 난 거다고 하시니 집사님들이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놀란 표정으로 수군덕거렸다네요. 그 못된 신우녀는 끝까지 병원에 와서 잘못했다고 사죄하진 않았고요. 교회에 쉬쉬했던 못된 신우년의 불임 사실과 신우이가 옳게 갑질 사실이 소문이 쫙 퍼져서 위신과 체면을 중히 여기시는 우리 시아버지께서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불개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친정엄마와 동생의 식사를 책임지고 직접 해서 드리라고 해서 친정엄마, 동생과 남편의 식사를 제가 태어날 때까지 직접 해오셨어요. 아기와 함께 친정집에서 산후조리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손이 시누이가 드디어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벌써 임신 초기인데도 노산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시댁집에 와 있다고 하네요. 남들 다 하는 임신 유난 떤다고 했던 못된 신우녀는 임신 진단 받자마자 짐 싸들고 자기 친정집으로 달려온 겁니다. 남편 말로는 신우이가 불임 시술을 매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는데 이번엔 임신이 되어서 임신 초기라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시어머니랑 시누이 둘 다 난리도 아니라네요. 저는 내심 그랬죠. 어디 남들 다 하는 임신이니 남들 다 낳는 아기 잘 낳나 구경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신했다고 법석 떨고 난리 피더니 저처럼 조기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했답니다. 임신 3개월인데 말입니다. 습관성 유산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네요. 임신은 가능할지 몰라도 유산의 위험이 높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조심해서 움직여야 하고 심신이 안정해야 한다고 그랬다면서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 엄마랑 누나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서 태어난 후로 시부모님 뵌 적이 없으니 아기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죠. 아기 안고 시댁에 가보니 그 못된 신우년이 이제 임신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뭘 그리 처먹었는지 살은 쪄가지고 마치 산딸 된 산모 마냥 돼지꼴로 누워있더군요. 저한테 맥주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라고 한 이후에 처음 보는 거네요. 아주 가관이 아니더군요. 그래, 나도 임신했다란 표정으로 우리가 왔는데도 일어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 형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뱃속의 아가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낳을 때 힘들어져요. 일어나세요. 적당히 운동은 하셔야죠. 그렇게 말했더니 시모가 듣고 말하기를 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병원에서 의사가 유산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했다. 그러자 제가 그랬죠. 어머니, 그 말을 다 믿으세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의사들은 원래 겁주는 말 하는 거라고요. 돈 벌어 먹으려고 일부러 무서운 소리 한다고요. 어머니도 저한테 병원 갈 필요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형님은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데 남들 다 하는 임신, 남들도 다 잘났는데 이제서 임신 3개월인데 유난 떠시네요.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리 말하자 순간 시모와 그 못된 신우년이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저한테는 왜 그렇게 못할 소리 하셨는데요? 형님 입으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남들 다 하는 임신 유난 떤다고. 병원 갈 필요 없다고요. 의사 말 다 들을 필요 없다고요. 저는 계속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들 다 하는 임신이니 형님도 당연히 남들처럼 잘 낳으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도 일어나셔서 맥주 박스 들고 계단 오르내리세요. 형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네요.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러고는 남편 보고 시어머니에게 아기 보여드렸으니 우린 급한 가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맥주 박스 일 때문에 못된 신우년에게 악감정 가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에게 미안했거나 뉘우치는 듯한 표현을 해주었다면 좋았겠지만 자기가 한 짓은 생각지 않고 지가 임신 못해서 무시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후 일주일이 지나서 못된 신우년이 병원에 자진해서 입원했다고 하네요. 혹시 유산할까봐 두려우니 입원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아주 유난을 다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울 아기한테 푹 빠져 살고 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네요. 못된 신우년이 결국은 유산했다고 합니다. 막상 듣고 보니 좀 안 됐더라고요. 임신했다고 그 법석을 떨면서 자기 시집에 유세를 부리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엔 유산하고 시댁 쪽에서도 이젠 이혼하라고 한다네요. 지금 시댁은 그 못된 신우년 때문에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경만 잘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나 혼자 담아두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메일로 댓글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